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와 오늘 또 초대 손님도 아주 네. 네. 제가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 공연하고 있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뮤지컬을 비롯해서 정말 뭐 영웅, 레미제라블 정말 읽자면 너무 많은 많죠. 작품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뮤지컬 공연의 음악 감독으로서 큰 무대를 움직이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네. 사실 워낙 유명하셔서. 그래도 자기소개를 원래 나오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지내고 저는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문정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뮤지컬에 관련된 음악 쪽에 일은 모두 하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음악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곡으로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뮤지컬 오케스트라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와. 오늘도 뭐 많이 일을 하다가 오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근데 앞서서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뮤지컬 어떤 그 흐름상 외국처럼 한 작품을 몇십 년 동안 같이 계속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시즌별로 계속 네. 작품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했던 작품들이 계속 되풀이되면 그 네. 스텝들이 또 계속 다시 기용돼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제가 감독님을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 한 두세 번 정도. 네, 그랬는데 뭐 감독님이 바쁘실 때도 있었고 네. 사실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 갑자기 코로나 네. 뭐 그래서 갑자기 못한 아. 적도 있었고 계속 어긋나다가 네, 계속 드디어 어긋나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드디어 네.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작품이 한번 올려지고 계속 사랑받게 되고 다시 다음 시즌에 또 관객들이 찾아주셔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는 네. 제가 처음에 뮤지컬 시작했을 때는 1년에 한 두세 작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셀 수 없이 많은 좋은 유수한 작품들이 네. 올라가고 있고 사랑받고 있어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게 감사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못 모셨지만 뭐 별로 때가 중요하지 않은 것 그쵸. 같아요. 항상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와 영웅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베토벤도 개막했죠. 공연을 네. 올렸습니다. 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개막한 지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음악이 너무너무 좋고 또 음악인들한테 추앙받는 작곡가인 레나드 번스타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연주인데 네.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게 아주 긴장감 있게 연주를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고 우리 음악 같은 느낌이 오니까 연주자들이 이제 한 회 한 회 좀 사탕 까먹는 느낌 아깝다고 이거 언제 다시 저희가 연주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주자들한테 사랑받고 아끼는 음악이 가득한 네. 작품입니다. 네. 한국에서 그 전에도 한 적은 있는데 네. 이번이 이제 약간 좀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스태프도 와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제대로 하는 공연이다 네, 이렇게 저희 얘기를 프로덕션은 하더라고요. 그런 네. 자긍심을 갖고 임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1957년에 초연된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에 소개가 안 됐다면 그게 더 그죠.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라이센스가 정착화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소규모 극단에서 네. 몇 번씩 시도됐던 작품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2007년에 비교적 라이센스 체계를 조금 갖추어서 공연이 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기존에 녹음된 MR로 진행이 네. 됐었고요. 네. 이번에 쇼노트에서 충무아톨에 작년 11월 네. 17일 날 개막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20인조 오케스트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리가 풍성하더라고요. 보고 오셨잖아요. 네. 네. 뮤지컬 음악 감독님이면 딱 그때
공연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준비를 쭉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들의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쭉 같이 보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노래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처음 보신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가 없다, 넘버가 없다. 아 넘버가 없다고요? 네, 그런 좀 리뷰를 초반에 저희가 좀 어.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넘버라는 거는 뮤지컬의 기본 표현 방식인 춤과 노래와 어떤 연기적인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음악까지도 다 넘버화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넘버라는 개념이 꼭 주인공이 열정적인 아리아 같은 넘버들 그런 노래를 해야 게 넘버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음악은 그 춤을 대변해주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수학적으로 계산된 넘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주인공들이 가창력과 또 섬세한 밀당을 해야 되는 넘버들 그리고 또 주인공들의 심리 또 그게 전환이나 그게 분위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언더스코어 넘버라고 하죠. 그런 넘버들이 다른 작품보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수학적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래요?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툴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전체 구성이 깨지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네.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넘버가 꼭 노래의 넘버만이 아니라 춤 넘버도 있고 여러 가지 넘버들도 뮤지컬의 대표 넘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어떤 식의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 무대 위에서 저희 장면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을 때 주먹이 날아가는 속도 네. 그리고 날아가는 속도와 주먹이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그 싸움이 격렬해졌을 때에 얼마만큼의 음량 즉 악상기호로 뭐 포르테나 포르테 시시모 같은 악상기호를 연주자들한테 요구되기도 하죠. 그만큼 같이 역동적으로 해주다가 그들이 다시 뭐 한 숨을 고르는 장면에서는 다시 숨을 또 죽였다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뭐가 이상하다라고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또 대사를 이 네 마디 안에 다 쳐야지 우리의 음악이 좀 작게 연주하고 있으니까 언더스코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코어 밑에 언더스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대사를 벗어나게 되면 음악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연습량이 요구됐고요. 물론 공연 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대사가 시작할 때쯤이면 줄이자, 대사가 또 끝났으니까 음악을 키우자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음악의 구조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경우들이 배치가 브라스들이 빵빵 치고 나가야 되는 장면은 아무리 줄여도 그쵸. 대사에 묻히게 되는 경우, 대사가 묻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안에 대사가 꼭 끝나야 되고 이 안에 동작이 다 끝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디 안에도 또 박자별로도 그런 계산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연습을 원, 투, 빰 이렇게 쳐야 되고 뭐 원, 빰에 치면 삐끗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피스를 접하고 깊게 이 음악에 관여하면서 배우들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연주자들한테 제가 좀 피키하고 못되게 굴면서 그런 요구들을 좀 했던 상황이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한 회 한 회가 좀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든다는 봉지에 있는 사탕 하나씩 까먹는 기분이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주자들이 다른 작품의 2배 이상은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거를 또 오케스트라 정말 원래 뉴욕 필의 음악 감독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또 새로 쓴 게 있어서 그게 이를테면 서울시향이나 이런 데서
그 연주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인원수로 네, 단원들과 네. 연주를 하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음악은 아마 여러 번 접하셨을 그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즉 그 음악이 연주자들한테 사랑받고 한번 그쵸.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 중에 하나가 네, 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1957년에 나왔고 영화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그때 네. 영화를 봤던 추억할 수 있는 중장년층 향수, 네, 향수.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근데 이제 스타일은 요즘의 뮤지컬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주 젊은 그 관객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뮤지컬들이 해마다 오픈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데 네. 다 비슷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장르를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제시받은 걸 또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네. 것도 관객의 권리고 물론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들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것들에 펼쳐졌을 때 또 고를 수 있는 재미, 네. 골라볼 수 네. 있는 재미가 있는 차원에서 정통적인 고전을 제시를 해 받았고 그것을 또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네.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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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장르도 있고 고전 그죠. 장르도 네, 있고 네. 또 그런 장르도 있듯이. 네. 넘버 굉장히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어떤 거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보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네. 이 작품 하기 전부터 저도 저희 MC 오케스트라랑 한번 연주를 했던 아. 기억이 있고요. 그냥 뭐 신나고 네. 네, 신나고 또 언제 어디서 듣거나 연주를 해도 흥이 네. 나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어떤 라틴계와 그 시대상과 그 민족성을 또 반영해 줄 수 있는 넘버라고 생각이 돼서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공연 때도 연주를 시작하면 저는 지휘한다기보다는 제자리에서 거의 춤을 추거든요. 네, 위에서 펼쳐지는 상을 너무 신나고 네. 또 아래에서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에너지가 가운데로 모아지면 저도 가만히 서서 이렇게 지휘복만 흔들리는 게 네, 네. 이게 무슨 죄 같아서 그 어쩔 수 없이 몸이 막 움직이고 신나는 넘버 네. 그만큼 훌륭한 넘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네. 사실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제 고된 연주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연주자들도 사람이고 네. 라이브다 보니까 항상 100%의 퀄리티 연주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되고 항상 좋은 연주를 들려드려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만 네.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떤 삐끗한 순간에 예기치 못하는 어떤 실수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근데 특히나 이 작품의 연주는 솔로의 연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솔로가 조용한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는 연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한 번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네. 그 순간 다가오는 거에 두려움이 생기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연주자 분이 한 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주 잠깐에 모든 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오늘의 컨디션에 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연주의 실수가 크게 느껴지냐면 사실 브라스 악기나 네. 리드 악기들은 이렇게 좀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네. 여건들이 있거든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네. 리드가 말라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또 입술 상태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 한 부분에 굉장히 또 상처를 많이 입으세요. 예, 이렇게 본인이 제일 먼저 상처를 입으시고 네. 또 미안해서 또 불편해하시고 근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삑사리라고 네. 얘기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삑은 그런 악기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죠. 네, 네. 네. 언제나 많이 나요. 근데 스트링이 삑사리 났다는 네, 얘기는 네.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뭐 드럼이 삑사리가 났다거나 네, 그 네. 티가 나는 악기들이 좀 맞아요. 있습니다. 관악기가. 근데 그런 악기들이 많이 또 연주를 그렇게 요구를 되는 스코어라서 아마 그것도 유독 조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 조금 너그럽게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모든 연주자들이 저도 실수를 하고 조금씩 다들 실수를 하죠. 배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러는데 특히나 티가 나는 악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악기들 연주자들은 참 마음고생도 더 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 번쯤은 이렇게 항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틀리고 있는데 네, 네. 티가 나는 악기일 뿐이라고. 아, 네. 저 관악이 솔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긴장되고 그럴 것 같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이올린 삑사리 났어. 우리가 이런 얘기는 그죠. 안 하잖아요. 네, 네. 네, 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또 흥미롭게 또 네. 연주에 귀 기울여 보실 수 있는 네.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브니까. 그죠. 네. 근데 물론 그러지 음. 않아야 돼요. 네, 네. 그러지 네. 않게 항상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감독님이 지난해 이제 이토록 찬란한 어둠이라는 네. 에세이 책을 네,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피트 안에서의 그 얘기들. 그 리드를 피트 안에서 굳이 깎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리드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네. 분장실이나 대기실에서 리드를 깎게 되면 대기실의 온도와 피트 온도가 다르니까 그리고 습도도 다르니까. 그죠. 네. 근데 정작 연주해야 할 공간은 피트. 그러니까 연주해야 될 공간 자기 자리에서 꼭 앉아서 계속 네. 피트에서 리드를 깎는 연주자들도 있으십니다. 그걸 그렇게 매 연주 때마다 깎아야 돼요? 네, 오보에라는 악기는 자기 본인의 악기는 자기가 입에 물고 하는 거는 자기 입술 모양에 맞게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읽어보셨다니까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피트라는 공간은 어떤 일이 펼쳐져도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 네. 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말 어떤 음악 공작소, 제작소 네. 그런 음악 공장 실제로 네. 톱니 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 정말 잘 물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오케스트라 피트를 그래서 소재로 한 작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나셨어요? 오케피라는 작품 얘기를 오케피라는 쓰셨더라고요. 작품도 있었고요. 네.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네. 근데 사실 관객들은 그냥 무대가 보이지 그 아래에 있는 피트는 네네.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가끔 음악 감독님은 조금 이렇게 더 높이 머리가 있으니까 살짝. 머리가 살짝 보인다 이 정도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가서 보면 굉장히 깊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약간 되는데 신비로운 곳처럼 네, 뭐 네. 있지 저기 많은 안에 뭐 사람들이 있지 그쵸. 이러면서 네, 네. 네. 근데 코로나 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피트 안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뭐 붙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특히나 입을 쓰지 않는 연주자들은 당연히 마스크 그죠. 착용을 네.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입으로 불어야 되는 네. 관악기 같은 경우는 살얼음판 같기도 그랬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옆에 친구가 좀 증상이 있다 음. 하면 그 주변 친구들까지 네. 그 친구가 다녔던 그 연주자가 다녔던 분장실 또 식당 이런 공간까지 굉장히 긴장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예전같이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때 한동안 그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뭐 아시다시피 그래도 관객분들이 계속 극장을 찾아주셔서 네. 공연이 지속력 있게 네. 그래도 유지가 되었다는 거가 또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었고 그러게요. 네. 감사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좀 음악을. 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웨스트 웨스트 사이드 사이드 스토리의 스토리의 일단 하이라이트부터 영상을. 볼까요? 네.
베스트 사이드 스토리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는데요. mambo 아메리카 투나잇. 네. 네, 이렇게. 시간 금방 가네요. 투나잇은 두 가지 버전으로 보셨죠. 아, 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나잇은 발코니 음, 버전이고요. 발코니 네. 씬. 그리고 네. 전체 1막 엔딩을 거의 마지막 부분 장식하는 투나잇 콘테신이 있습니다. 네, 음. 네. 그게 그렇구나.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다 같이 오늘 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있죠. 네. 다 각자 뭔가 비슷한 느낌 스토리. 오지 않으세요? 네. 원데이 뭐 내일로 한글 가사로는 내일로로 네. 되어 있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네네. 장면하고 네. 비슷한 음. 구조죠.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가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원데이모어는 내일 어떤 상황이 될까에 아,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아마 근데 시기적으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먼저 네. 오픈이 돼서 이런 구조를 제시하는 게 획기적이지 아니었을까, 네. 획기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레미제라블도 같은 구조를 조금 네. 모방이란 말은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좀 같은 구조의 거기서- 형식을 네. 같은 구조의 형식을 좀 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뒤로 사실은 많은 뮤지컬에서 1막 엔딩은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이 나와서 네. 어떤 공통 주제의 다른 시각에 대한 네. 제시를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굉장히 선구적인. 아까 195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네. 오래된 작품이네요. 네. 그 영화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 나탈리 우드. 옛날 요즘 옛날 모르시지 배우.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름만 네, 알고 있는 그죠. 배우네요. 옛날. 근데 저 옛날에 그 영화 포스터 아주 옛날 거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서방 측 이야기라고 번역을 한 적도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초창기에. 베스트 사이드 근데 맞는 스토리. 얘기- 네, 서방 베스트 측 측 이야기라고 번역을 한 적도 있었대요. 서방 이야기도 아니고 네, 서방 측. 옛날에 그런 얘기 듣고 너무 재밌다. 네. 영화 제목에 대한 네네. 네, 서방 측 이야기. 아. 네. 아, 어쨌든 아무튼. 그만큼 이제 전통이 있는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각자 굉장히 다른 배우들이 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네네. 번갈아서 하는데 그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좀 다르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실 같은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호흡이 이 다 조금씩 배우마다 다르고 다 그럴 조금씩 텐데. 다르고 예. 할 텐데 그러니까 어느 작품에서도 제가 항상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뭐 기본적인 템포가 제시되는 넘버들이 있는 작품들이면 비교적 좀 수월한 편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마리아나 발코니 같이 배우의 어떤 섬세한 호흡을 따라가줘야 되는 넘버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기본 리듬이 없는 상태인 거죠. 뭐 드럼 비트나 네. 이런 기본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인공의 호흡과 지휘자의 어떤 듀엣 같은 구조로 네, 네. 가서 그 밑에 오케스트라가 그 호흡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는 조금 더 집중력과 또 배우와의 어떤 친밀도도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네.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토니 세 분의 마리아 역할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조합의 경호수를 따지면 또 몇 배가 그러네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났을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음. 뭐 빠르고 이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좀 습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공연을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보통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멀티캐스팅 하는 거는 외국에서는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멀티캐스팅을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한국적인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좀. 뭐 일단 더블 캐스팅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도 있기 그죠. 때문에 네. 의뢰 통상적으로 네. 하긴 하는데 이제 트리플 캐스팅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떤 한 작품에서도 해석력에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고 싶은 관객의 요구에 그죠. 어느 정도 좀 충족시키고자 하는 네.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썸웨어는 안 나왔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썸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다른 곡들에 비해서 호흡이 조금 느려서 네. 비교적 잘 대중화되지는 않은 넘버지만 사실은 저희 작품의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죠. Somewhere, somehow, 정확한 영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딘가, New Way of 언젠가, Living 뭐 이런 말이 네, 나왔던 우리의 것 같아요. 세상이 있겠지라는 네. 우리만의 아름다운 세상이 음.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마리아와 토니의 정말 소중한 넘버고 네. 마지막도 장식하고 있는 넘버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재밌는 게요. 보통의 그 1막 엔딩이야, 2막 엔딩이야 하는 구조로 끝나지 않아요. 네. 작품의 음악들이 끝 맞아? 박수 쳐도 돼?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증사도로 끝나거든요. 증사도는 약간 증사도가- 피해야 되는 그래요? 화음이에요. 네. 근데 그런 화음으로 서메어의 마지막 엔딩이 전체 극의 엔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뭐 음악 대가가 훌륭한 음악가가 이렇게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엔딩으로 짠짠짠 끝내지 않았던 이유를 저희는 찾아야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어떤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대하게 된 입장에서 연주하게 된 입장에서 아마 해결되지 않는 화음이거든요. 그 네. 화음이 아마 이 해답은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아닌가. 이들의 어떤 끊임없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든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주변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한테 somewhere, somehow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썸웨어의 선율이 마지막에 반복이 되는데 조금 이제 약간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옛날에. 어딘가로 미지의 예, 어떤 이상향을 예, 향해서 예. 그림을 보여주는 네. 느낌이 네. 드는 멜로디죠. 그래서 Somehow, someday, Day somewhere. Somewhere.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뭔가 갈등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상적인 그런 곳에 대한 이런 예. 깊은 의미가 담은 원어를 또 한국말로 바꾸는 작업도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딱 두 글자인데 네.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다 그래도 네. 뭐 그럼 한국어로는 어떻게 했었나요? 함께 뭐 가자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이 뜻을 그래서 이 멜로디엔 넣지 못하고 그 앞에 넣었죠. 네.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만의 어딘가로 네. 그 우리만의 어딘가로 함께 가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어렵네요. 네. 그 앞에 것들을 조금 양보를 네. 하고 네. 축소를 시키면서 너와 나의 어딘가로 네. 너와 나의 어딘가로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럼 감독님 가사도 다 외우시는 거죠? 네, 다 외워야죠. 그렇죠. 네. 거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번안가가 연출님하고 같이 1차 작업을 네.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네. 번안 그 개사 작업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 원어에 충실하게 또 원뜻에 어긋나지 않게 또 연출의 어떤 의도와 방향성에 맞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1차를 주시고 저는 배우들과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또 노래 부르기 조금 부드럽게 네. 2차 작업을 아.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은 이제 뭐 더블 캐스팅 뭐 아니면 많으면 트리플 캐스팅 뭐 네. 해가지고 이제 번갈아서 하는데 감독님이나 아니면 피트에 있는 그 연주자들은 그냥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생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그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보통의 어디부터 말씀드릴까요? 음악 감독이 꼭 매일매일 지휘를 해야 되는 거는 네, 사실은 네. 아닙니다. 네. 예, 지휘자라는 어떤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음악 감독은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작품의 의뢰를 받으면 네. 작품 분석과 함께 작품 방향성을 공유를 하고 이 작품이 잘 올려지기 위해서 어떤 배우들과 어떤 오케스트라 구성이 적합한지를 네. 판단을 하고 제일 처음에 오디션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오디션에 적합한 배우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작품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가사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연습이 들어가게 돼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와 함께 연습을 통해서 음악이 조금 더 공고해질 수 있게 작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 와중에 이제 연출의 의도도 반영하게 되고 또 이게 무대 갔을 때는 잘 활용됐을까를 계산을 하게 되고 무대에 실질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오케스트라랑 연습을 해서 배우와 연습을 하고 그래도 그 많은 시뮬레이션을 두고 계산을 해도 무대에 정작 갔을 때 또 착오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오차 범위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대 전환 때문에 몇 소절이 더 늘어나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고 뭐 이런 계산들을 해서 네. 사실은 음악 감독의 역할은 공연을 딱 올려지는 순간이 일단 1차적인 역할은 끝났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의 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지치지 않게 또 항상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관객들한테 매번 흔들림 없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네. 게 어떤 음악 감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혼자 매일매일 어떻게 3개의 공연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같이 협력해주는 좋은 협력 음악 감독들이 계시고 정작 공연을 같이 올려놓고는 올린 후에는 그들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도 사실은 보통은 많게는 지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경우는 120회가 넘거든요. 네. 120회를 똑같은 컨디션으로 똑같이 연주를 한다는 거는 정말 철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매일 그 연주자마다 다 본인의 어떤 데뷔하는 저희 데퓨티라고 표현하는데 데퓨티 네. 연주자를 다 둘 수는 없거든요. 무슨 일이 모두가 생겼을 때 대신 와서 네. 그 대타 연주자 네. 데퓨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퓨티 연주자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20명인데 그럼 연주자를 똑같은 한 피스를 둬서 운영을 할 수는 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연주의 퀄리티나 호흡들이 또 망가질 수 있어서 꼭 정말 데퓨티를 써야 하는 파트의 연주자들을 먼저 선별을 하고요. 네. 그런 연주자들을 이렇게 좀 로테이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연주자의 변동 없이 네. 그래야 모든 연주자들이 또 안정감 있게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려고 이건 저랑 저희 팀만의 어떤 원칙들을 좀 세워서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C 오케스트라인가요? 네, 네. 뮤지컬 컬렉티브라는 이름으로 네. 더 MC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더 MC 오케스트라 일원들이 같이 만든 더 피트라는 네.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더 피트입니다. 피트. 네. 그래서 이 책의 이름도 이토록 찬란한 어둠이라고 하셨는데 그 컴컴한 피트 안에 네, 어떤 그런 피트의 상황을 의미를 말씀하신 것 썼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껌껌해가지고 뭘 어떻게 보고 연주를 하실까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요. 보면대. 이렇게, 네, 보면대 이렇게 약간 불빛이 네.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근데 너무 있긴 밝으면 해도, 또 안 되니까 네. 그런 거죠. 네. 조명 감독님하고 항상 조금 신경전을 벌여요. 네. 제가 조도가 몇이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올려주세요. 조도 몇 % 올려주세요. 막 이러고 괜히 조금이라도 연주 환경을 네. 지장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밝으면 이제 무대까지 그러니까 노출이 네. 그래서 참 아, 어렵네요. 그것도 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네, 아니네요. 네. 근데 이게 뮤지컬 음악 감독님 하는 일이 이게 창작이냐 아니면 라이선스냐 초연이냐 아니면 재연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조금 체계를 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작곡가가 음악 쪽의 어떤 시스템은 작곡자가 있고 편곡자가 있고 네. 음악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감독이 있죠. 어. 그리고 음악 감독이 이제 관리하는 이제 뭐 조감독, 뭐 네. 피아니스트, 연주자, 뭐 그 이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 분단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창작자의 영역은 사실은 작곡자, 편곡자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음악 슈퍼바이저는 그 작곡자와 작곡과 편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의 포지션으로서 그러니까 창작자의 영역에 음악 슈퍼바이저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음악 감독은 그게 다 되었을 때 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아. 실질적인 행동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작에서의 음악 감독과 라이센스의 음악 감독의 역할이 다르지는 않죠. 아,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일단 다 모든 게 틀이 완성된 상태에서 살을 붙이고 색을 네. 칠하는 역할이 음악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창작 같은 경우는 음악 감독이 이 슈퍼바이저의 영역을 같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또는 어떤 영감으로 만들어낸 구상물이 이제 표현화됐을 때에부터가 음악 슈퍼바이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네. 음악 감독은 음악 슈퍼바이저 역할을 같이 겸하게 되니 아, 네. 그 역할까지 같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소개되는 라이센스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상업성과 작품성이 인정을 받은 경우가 수입돼서 네. 한국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미 완성된 틀을 받아서 한국에서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음악 감독은 실질적으로 작곡자, 편곡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음악의 수장의 역할을 하게 되니 아.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음악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없는 부재를 하고 있는 이제 작곡자, 외국에 있는 편곡자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설명을 잘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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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는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봤는데 우리 명성황후를 런던에서 공연할 때 가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작곡자, 편곡자님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 김희갑 선생님하고 피터 케이시가 네. 작품이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구조를 아는 사람은 저였죠.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슈퍼바이저로서 거기 현지 오케스트라와 현지의 음악 현지 감독. 음악 감독과 네. 교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구나라는 네. 것도 사실 이 책을 보고 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총 관리자라는 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할 때는 이제 외국에서 슈퍼바이저가 오는 경우가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체계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잘 네.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작품을 그래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되는 영웅 같은 작품은 슈퍼바이저의 이제 그 느낌으로 네. 저희 협력 감독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죠. 네. 근데 또 라이선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레플리카라고 해서 맞습니다. 정말 똑같이 네. 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노르 우리가 좀 레플리카. 네, 좀 재량껏 우리 조금 사정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맞게. 그러니까 레플리카는 대본과 음악만 사오는 네. 경우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무대나 의상이나 여러 가지들을 한국화시켜서 그렇죠.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논 레플리카가, 논 레플리카가 네, 그런 네, 작품이고 네. 레플리카는 정말 말 그대로 복제. 네. 그냥 그 단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했던 작품들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말로만 할 뿐. 네. 거기에 썼던 조명, 의상 세트, 그런 분장, 거는 그대로 모든 걸 네. 다 그대로 가는 거를 어.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물론 모든 작업이 다 의미 있고 다 좋지만 좀 뭔가 내가 창작에 처음부터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좀 보람이 있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창작하는 네. 창조라는 말 너무 거창하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또 사랑받았을 때는 네. 뿌듯하고 마치 이런 표현 너무 식상하지만 정말 아이를 네. 하나 낳는 기분으로 네
정말 고통스럽지만 감사한 순간이죠. 네. 네. 근데 작곡도 하신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예, 부끄럽지만 예,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네. 네. 창도 받으시고. 작곡도 하시고. 네. 내 마음의 풍금하고. 네, 아. 풍음으로 제일 처음에 용기를 좀 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도리안 그레이 그렇죠. 했고 최근에 메이사의 노래 군대 뮤지컬 또 같이 네. 작업했습니다. 네. 언제 그걸 다. 그러게요. 네. 그럼 또 이쯤에서 준비해 오신 음악을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마리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토록 아름다울까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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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놀라운 한마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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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너라는 공기에 새롭게 물들어가네 마리아 그 입술에 키스한 순간 너라는 음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네 마리아 널 부르면 노래가 되고 널 속삭이면 기도가 되네 마리아 끝없이 널 불러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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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속삭이면 기도가 되네 마리아 영원히 널 불러 마리아 어쩜 이토록 아름다울까 와, 네. 영상이 아주 멋졌습니다. 네. 감독님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어. 네, 뮤직비디오. 감사합니다. 마리아. 네. 마리아.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도 이렇게 막 열창하면서 꽝 하고 끝나지 않고 굉장히 그냥 여운을 네. 남기면서 조용하게. 이게 뭐 예. 많은 넘버들이 외사돌이 외사돌이 네, 저희 축소해서 네, 외사돌이라고 저도 불러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합방측 이야기를 네. 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많은 넘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엔딩이 아니라 어떤 여운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감미로운 엔딩으로 끝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만보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끝나는 넘버들도 있고요. 만보 끝도 사실은 또 연결이 돼서 아, 네. 네. 강렬한 엔딩으로 좀 종지부를 하진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노래들이 뒤에 또 어떤 상황에서 그게 좀 약간 테마처럼 반복이 되고 이런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메리카 넘버 같은 경우는
아니타가 미국에 네. 대한 환상을 얘기하고 그쵸. 그 동료들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이 1막에 있다면 네. 2막에는 아니타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쵸. 곤란해 있을 때 그 음악이 괴기스럽게 네. 편곡이 돼서 네. 너의 꿈과 희망은 음. 현실은 이런 거였어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계산을 많이 하셨네요. 진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시지만 네. 또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음.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을 듣고 하고 보면, 보면 네네.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 감독님은 처음에 뮤지컬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긴데. 아, 길어요. 어, 네. 뮤지컬을 뭐 제가 뭐 많이 듣는 질문이고 네. 궁금해하셔서 많이 물어봐 주시기도 하는데 간단한 대답은 좋아서 하게 된 네. 거죠. 네. 뮤지컬 음악 감독을 꿈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뮤지컬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어느 순간에 작품을 보고 들었고 네. 뮤지컬을 계속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어떤 열망이 연주도 하고 뮤지컬을 가까이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위치의 자리가 어딜까 봤더니 그 자리더라고요. 네. 네, 네. 배우를 보며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저 자리에 가면 그런 무대를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저를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너무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뭘 하나를 꼽으라는 건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식적으로 20년째 네.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네. 다 정말 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다 하나하나의 기억이 다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어느 하나만 얘기하기엔 다른 작품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네. 못하는 제 네.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굳이 이제 그래도 또 짓궂게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냥 제가 만든 작품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같이 만들었던 뭐 도리안 그레이나 네. 이런 작품들이 가장 아무래도 기억도 많고 추억도 많고 다사다난했고 네. 사고도 많았던 네. 상황입니다. 네. 네. 갑자기 사고라고 하시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사고. 기억에 남는 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뭐 사고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걸 원하세요? 아찔했던 아찔했던 거. 거. 네. 아찔한 순간은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사고죠. 대처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펼쳐졌을 때 네. 관객은 꽉 차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예, 크고 작은 뭐 1번부터 쭉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모든 사고가 다 1번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네. 근데 지금 뭐 당장 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책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피트 공간에서 갑자기 보면 등 하나로 유지하면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던 연주자들인데 갑자기 아우성이 난 거죠 밑에. 네. 소리 없는 아우성 네. 그야말로 소리는 못 지르고 그죠. 네. 보면 등 전기가 다 나가고 어떡해. 암흑 속에. 암흑 속에 어머. 이제 막 뭔가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이제 막 연주자들이 깜깜해요. 막 다 깜깜한 상황에서 그나마 희미한 불빛 있는 몇몇들이 막 이제 손으로 이거 어떡하냐고. 그런데 사실은 무대에서도 모르고 객석에서도 모르고. 네. 어떡해요? 그러면 또 객석에서는 당연히 연주가 이상하면 왜 이러냐 오늘 또 이러고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객석에서 모르니까. 예. 예, 그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고니까요. 네. 예. 근데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래도 그나마 저랑 같은 공간에 있는 연주자들한테는 그나마 큰 손짓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보통 퍼커션이라고 하는 그 드럼 악기나 퍼커션 팀파니는
그 음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네. 모니터 하나만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사인을 못 사인을 주네요. 못 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공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여러 시즌을 되풀이하는 공연이었고 연주자들도 물론 처음 하는 연주자들도 있었는데 좀 되풀이해서 몇 번 했던 연주자들도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입으로 뭐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박자를 세워주고 있었고 연주자들도 본인들의 했던 메모리를 억지로 기억을 해내서 한 얼마 정도를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전이 전체 정전으로 또 이어져서 무대 위에 네. 그래서 결국은 공연을 공연을 못 잠깐 해- 중단하고 어나운스를 하고 네. 좀 쉬었다가 다시 공연을 하는 적이 있었죠. 진짜 와. 아찔했겠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됐게 망정이지 끝까지 수습이 안 되고 네. 그대로 갔으면 아마 오케스트라가 더 이상 연주를 못한 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근데 별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배우들이 위해서 가사를 잠깐 까먹거나 뭐 잠깐의 어떤 무대적인 실수라던가 연주의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네.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티가 안 나게 네. 저희끼리 잘 수습을 하는 편인데 가장 힘든 게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사고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이 하는 사고들은 그쵸. 어떻게 저희가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예고도 없이 기계가 갑자기 그죠. 그렇게 네. 사고를 내버리면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당연히 사고가 안 나게끔 스태프들이 그 전에 다 점검을 하고 몇 번씩 또 대비책도 세워놓고 공연에 임하긴 하지만 정말 기계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사고를 낼지 몰라서 그 부분이 가장 늘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회를 또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물론 당연히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좋은 공연을 매회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사명이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런 공연을 사람이라 모르니까 네. 만나게 되면 오늘 참 특별한 공연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를 경험한 저의 입장으로는 그 뒤에 다시 재개되는 공연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네. 사람의 심리가 네. 그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우리가 잘못한 걸 만회를 하려고 네. 정말 없던 에너지가 더 나오는 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원치 않은 사고였고 그래서 뭐 1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10분 뒤에 다시 할 때는 저 배우들이 저렇게 노래했었어 연기했었어 하는 네. 특별한 공연을 또 더 좋은 공연을 선사하는 경우가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그런 사고를 안 만나시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네. 혹시나 그런 공연을 만나더라도 네네. 네. 저희가 원했던 사고는 아니라는 거 아. 그리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특별한 공연을 봤구나라고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얘기만 들었는데 아찔하다. 진짜. 네. 네, 너무 아찔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뮤지컬을 업으로 삼아서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 또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사실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건 축복인 것 네. 같고요. 정말 네.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 또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은 더 무섭고 어려워진 것 네. 같긴 해요. 네. 음악이라는 게 이제 제가 뭣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보다 남들이 또 만족하는 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이제 음악이 저한테는 그냥 휴식이었고 위안이었는데 어떤 날은 숙제처럼 느껴지고 아, 네. 풀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또 떠안아야 될 어떤 무게감으로 짓누를 때는 아 과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게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꿈이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고 감사한 일인데 꿈을 이루면 꿈을 잃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 순간 꿈이 네. 없어진다. 아, 그러니까 네. 꼭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안 되더라도 괜찮지 않나라는 얘기를 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 그래요?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과 또 잘하는 일을 공간하면 그렇죠. 네. 행복한 방법이 그것 또한 행복한 삶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네.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직업이 네. 되면 네. 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좋을까요? 네. 가끔 음악이 어떤 무게로 다가올 때는 네. 그냥 즐기는 범위를 이제 넘어선 것 같아서 가끔은 조금 그럼 음악 말고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해보면 딱히 또 그런 네. 여유나 그런 것도 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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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아웃돼? 아니, 네. 아니 생각했어요. 아, 저도. 지금 뭔가 내가 좋아하는 나이가 걸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봐. 네. 약간 무슨 아침마다 같이 수다 되는 거 아니야? 아, 저희 좀 수다 전문적인 스타일. 네, 저희 수다예요. 갑자기 네. 감성. 근데 감독님 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텔레비전에서 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평가. 엄격해야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죠. 경우들이죠. 네. 네. 제가 혼자만 잘하고 저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닌 위치니까 네. 모두가 잘하고 그게 결과물로서 또 책임감을 가져야 네. 되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도제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희의 또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됐을 때는 네. 네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악 감독으로서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뭐 철칙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철칙? 철학? 뭐 있지? 음악 감독으로서 철학이요. 너무 거창한 거창한가요? 것 같아서 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말하다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거는 왜 없냐면요. 그냥 매일매일을 잘해야 되는 상황일 것 네. 같아요. 네. 매일매일 최대한 실수가 없이 최대한 좋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게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네. 당연함이니까 또 그날 오는 관객들한테는 그날 공연이 모두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뭐 이제 배우들도 그러고 오케스트라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안 중요해. 잘해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하죠. 이쪽에 일하는 공연 쪽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모두가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의 바탕으로 이 직업을 업으로 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사족인 것 같고 예. 거기서 왜 또 잘하라는 말이냐면 공연은 불이 꺼지면 사라지는 예술이잖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날 그 순간 보여지는 모습이 그날 노출된 관객들한테는 우리가 노출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는 관객들한테는 모두거든요. 네. 전부거든요. 그냥 네. 그날의 실수는 그 사람은 못해. 가 가 되는 게 딱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이 없게 하고 만들고 유지시켜야 되는 게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조금 못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화요일 튜닝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것도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아마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월요일 날 오프 네. 보통 공연이 이제 없죠. 토요일, 네. 일요일 주말에 공연을 하고 월요일 오프를 하고 화요일 날 하루 쉬고 오면 이렇게 몸의 리듬 감각이 약간 조금 흔들리는 경우들이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네.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도 아니고 길게는 뭐 20분, 뭐 짧게는 10분이라도 네. 무대에서 무대 공연 전에 배우와 오케스트라를 웜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시간을 초창기에 요구했었을 때 이제 무대 감독님 이하 모든 분들이 왜 굳이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네. 화요일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무대팀이나 다른 팀들도 점검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확보가 힘들다라는 대답도 얻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 최소한 10분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 팀은 여지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때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 팀 내에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네. 꼭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서 네.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의뢰 저랑 작업하는 감독님들은 튜닝 몇 분 필요하냐고 말씀을 먼저 건네주시기도 하시고 아마 다른 팀들도 하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튜닝 시스템이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해야 될 일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이제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의 연주자들한테도 생소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레미제라블이나 뭐 다른 외국 스태프들하고 이랬을 때 우린 화요일마다 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런 게 있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뭐 좋다 우리 연주자들 오라면 안 온다 뭐 그러면 돈을 더 페이먼트를 하냐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팀은 무조건 공연 1시간 전이 콜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 7시면 뭐 6시까지는 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교통 상황이나 이렇게 되면 내가 6시에 지금 가고 있는데 몇 분 뒤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항상 이렇게 팀원들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꼭 공연 1시간 전에는 네. 무조건 보이는 데 있어라라고 있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정말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무대에서 어떤 특별한 또 배우가 요즘 같은 시국엔 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렇죠. 무대 못 쓰는 네. 경우도 생겼었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 노래를 하는 배우가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어떤 한 부분에 그런 시간에 같이 맞춰볼 수도 있는 시간적인 객석 오픈 30분 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네. 그건 진짜 잘 하기 위한 시스템이네요. 네. 진짜. 네. 철저하게. 그럼 네. 튜닝이라는 거는 뭐 다 사운드 모여서 체크. 다 같이 예, 같이 소리 내보고 한 곡이라도 같이 합주해보고 들어가는. 아 네. 합주를 한번 해본다는 네, 합주 없이 말씀이시군요. 그냥 하루 쉬었다가 와서 짠 하고 맞추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옷을 빨리 껴입기 위한 네네네. 버거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곡 정도 웜업하고 들어가는 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저도 화요일 튜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맞아 튜닝이 필요하구나. 뭔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 네네. 좀 그런 약간 응용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뭘 해야 될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네.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해보고 마지막. 싶으신 작품? 해보고 싶은 작품이요? 네. 저는 사실 해보고 싶은 작품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까지 정말 해보고 싶었던 뭐 레미제라블이나 뭐 네. 여러 작품들 제가 어릴 때 꿈꿔왔던 작품들이 감사하게 기회가 됐고 기회를 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유수한 작품들을 경험한 입장에서
좋은 작품을 써보고 싶죠. 아, 네. 음. 네. 직접 네. 창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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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팀과 좋은 음. 작품을 만들고 싶고 또 그런 창작 작업을 꿈꾸는 음악도들이나 또 뮤지컬 음악에 관심 있는 네. 많은 연주자들의 이런 또 현장 작업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네. 연주자 중심으로 또 어떤 그런 음악 제작 쪽에 비전을 가지고 조금 일을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이게 말처럼 네.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제가 꼭 늘 가까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꼭 뭔가의 목표가 있는데 꼭 내가 이뤄야 돼라는 말을 해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꿈꿨다고 한번 생각했다고만 기억해줘. 내가 안 되면 너희들이 해주면 되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데까지 해볼게. 그러니까 제가 늘 가까운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 이 뮤지컬 볼모지에서 단시간 내에 급성장한 그러게요. 뮤지컬이 굉장히 양적으로 팽배했는데 이제 조금 질적으로 팽배를 돕고 싶은 어떤 선배 자리도 된 것 같고 네.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음악 선배 입장에서의 네.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뮤지컬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네. 뮤지컬은 마무리를 할까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뭐 관객들한테 또 좋고, 인사라든지. 네. 네. 관객들이요. 예. 이렇게 뮤지컬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큰 원동력은 관객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힘든 시기에도 극장을 찾아주셨고 또 무대에서는 배우들을 사랑해 주셨고 무대에 그 배우들과 함께하는 스태프들을 존중해 주셨고 그 모든 부분이 계속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과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건 빈말 1도 안 섞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또 변치 않고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 주시고 저희는 보답한 음악으로서 좋은 무대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언제까지 공연해요? 2월 네. 26일까지 충무 아트센터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음악과 춤이 아주 절묘하게 맞닥뜨리는 그 꼭지점들을 이렇게 쾌감을 예. 경험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볼 때도 감독님이 계속 이 부분에서 음악이 작아졌잖아요. 다시 커지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맞아요. 네. 저희 방송 듣고 보시면 훨씬 네. 더 재밌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도 있잖아요. 근데 참여하신 작품들이 약간 경쟁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가장 기쁠 때는 네. 인터파크 열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으면 네. 아주 정말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아. 저한테 어떤 어드밴티지 오진 않지만 근데 그만큼의 또 기쁨을 네. 주는 그런 관객 여러분들의 관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 감독님 모시고 얘기 네. 나눠봤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